자, 저희는 인공지능 AI 2기 1조 파이널 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저 김형구하고 그다음에 실제 팀장 이현수님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객체 인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주변에 이제 주로 도로나 주변 사물에 대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하다가 저희는 이제 이번 주제를 어라운드미로 저희 주변에서 인식되는 객체들에 대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학습 모델로 활용했던 거는 욜로 V5와 FAST RCNN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목차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멤버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서머리, 그다음에 객체 인식 모델을 제가 이제 제안하기에 앞서서 제가 스터디한 게 욜로 V5 모델하고 FAST RCN인데 그 두 개를 비교해서 객체 인식에 대한 모델 서비스를 제안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서비스 제안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 수집을 했는지 전체적 과정과 모델 분석 평가 순으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저희 프로젝트 멤버 2기 1조 멤버들의 RACI 차트입니다. RACI 차트는 이제 팀에 있어서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나타내는 일반적인 차트로서 주로 이제 responsibility, 책임자, 책임, 자문, 정보 제공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네? 질문하셨습니까? 네,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전반적으로 같이 결정하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R과 C, 책임자와 자문 부분은 뺐고 이제 책임하고 정보 제공만 나야 됐고요. 롤은 기획, 그다음 백엔드 모델링, 프론트엔드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 부분 전반적으로 같이 진행했었고 서비스 부분 마찬가지고요. 백엔드 모델링하고 프론트엔드 쪽만 좀 나눠서 진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은 총 6명 이렇게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서머리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요약하면은 객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차량 블랙박스 또는 이제 CCTV나 같은 동영상 자료를 확보해서 그 주변에 이제 사고가 나면 그 주변에 객체들을 빨리 파악해서 사고 대응 솔루션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대상 기술은 저희가 컴퓨터 비전 쪽에 딥러닝이죠. 컴퓨터 비전에 이제 욜로 V5가 메인이 되고요. FAST RCNN이 비교 모델로 활용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훈련 데이터를 사용했던 거는 저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AI 허브 사이트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AI 허브 내 차량 및 사람인지 영상 자료를 저희가 확보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진행했고요. 전반적인 데이터 범위는 약 10,000개 이상인데 1,712개의 사진과 라벨링, 바운딩 박스를 활용해서 8대1로 나눴습니다. 훈련과 검증을 이렇게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전반적인 과정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CV 하시는 분들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먼저 데이터 검색, 그 다음에 AI하고 데이터 선정을 했고요. 전 처리를 진행했고 저희는 이제 욜로 V5로 주로 진행했었기 때문에 욜로 V5에 대한 커스터미제이션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받아서 이런 V5에 입히는 과정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 검증 작업과 모델 평가를 했고요. 실제 적용을 해봤고, 그다음에 서비스 고용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모델 평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욜로 V5하고 FAST RCN을 활용했었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브레이크다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욜로 V5의 경우는 이제 CPU와 GPU 같이 쓰는 부분과 CPU만 썼을 경우를 나눠 봤고요. FAST RCN의 경우는 레지넷과 모바일넷 두 가지를 나눠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시하는 MAP는 이제 욜로 V5 같은 경우는 0.7274, 그다음 패스트 RCN에는 0.788, 0.685 정도 나왔고요. 프레임 개수, 초당 프레임 개수는 보시는 바와 같은데 저희가 이제 움직이는 영상을 주로 활용했기 때문에 프레임 개수 쪽을 저희가 좀 더 프라이어티를 더 뒀습니다. 그래서 욜로 V5가 보시다시피 약 20프레임 정도 나왔기 때문에 좀 좋은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조금 성능이 좀 좋지 않은 편이죠. 그리고 F1 스코어는 이제 욜로 V5는 일단 저희가 검증했었고요. 0.797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정보차를 말씀드리면 프레임 수는 뒤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저희가 16프레임 정도가 되면 움직이는 영상으로 쉽게 직접 파악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방송에서는 한 25프레임 정도 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크로마키 하다가 망거 말고는. 네, 다음은 이제 모델 선정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동영상 잘 보이시나요? 네,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움직이는 영상은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웃풋을 뽑아낸 파일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영상 차이는 없지만 계산 과정에 대한 프레임 개수는 위에 텍스트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원 스테이지 디텍터와 투 스테이지 디텍터의 차이가 보이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욜로 V5는 원 스테이지 디텍터고요. 그러니까 한 단계의 디텍터 기능을 발휘하는 거고, 패스트 RCN에는 투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그 두 개의 차이는 욜로 V5 경우는 이제 로케이션, 리전이라죠. 로케이션하고 그다음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번에 계산하는 방식이고, 투 스테이지 디텍터는 리전과 클래시피케이션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레임 개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속도가 좀 느린 경향이 있고요. 투 스테이지 경우는 대신에 이제 정확도는 높아지죠. 이 화면을 좀 유심히 보면 투 스테이지는 좀 잘 잡는 편이고요. 멀리 있는 것도 원 스테이지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가까이 있는 건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 스테이지 욜로 V5 같은 경우는 이제 성능은 좋고 정확도는 약간 이제 투 스테이지에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욜로 V5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동영상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성능 측면이 좀 중요되어서 욜로 5를 결정했고요. 정확도는 무엇이냐? 정확도도 크게 이제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걸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욜로 5를 저희가 결정해서 이번 서비스를 구현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욜로 V5로 구현한 서비스에 대한 제안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서비스의 전이 오브 서비스인데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플로우를 탈 것이냐 이제 그 화면입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세 가지 커스터머 전이가 이제 경찰 경우, 그다음 운전자, 그다음 보안 요원을 케이스 나눠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사고나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그 사고 접수를 받아서 활용을 하죠. 그럼 일반 운전자의 경우는 이제 안전 점검을 하거나 주차 중 사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경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CCTV 같은 게 있잖아요. 경비 시스템에 사고 일어나면 접수가 되면 이제 제가 동영상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나 CCTV 영상 입수해서 사건 문서를 진행하는데 as is 현재까지는 뭐 일부 변환된 게 있지만 현재까지는 주로 사람의 눈을 통해서 수동 검색을 하죠. 그래서 영상을 돌려보면서 계속 이제 쳐다보고 이제 어떤 게 주변에 있었는지 해서 사건 분석을 하고 주변 상황을 확정하고 사고 처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페인 포인트가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다음에 시간이 좀 길어지고 부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인 포인트를 좀 더 인핸스먼트 하고자 이제 저희가 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앱을 통해서 또는 웹을 통해서 이제 쉽게 사물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하자라는 저희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거냐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왼쪽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확보하는 블랙박스 데이터고요.
오른쪽은 제가 모델링을 돌려서 나온 실제 객체를 찾아서 인식을 하는 그 동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라벨링을 입힌 뭐 글도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그걸 가지고 나중에 사물 확인을 하고 사고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프로를 갖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쭉 진행해왔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과정입니다. 앞단에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율로 V5의 일단 오피셜한 이제 사이트를 검색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보시는 GitHub를 활용했습니다. GitHub을 활용하고 그다음 데이터는 AI 허브에 아까 말씀드린 차량 및 사람 인지 영상을 조합해서 일단 저희 쪽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실행했고요. 가장 메인은 아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 이미지는 쉽게 확보를 할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맞는 라벨과 바운딩 박스를 확보해야 되는데, 다행히 해당 자료에는 그 두 데이터가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그 JSON 파일을 가지고 욜로 폼에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데이터를 갖고 욜로 폼에서 변환을 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야물 파일과 텍스트 파일로 나눠서 기준 포지션 매핑과 정교화를 실행했고, 라벨 분류, 그다음에 훈련 검증 데이터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코드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실제 AI 허브에 올라와 있는 그 어노테이션과 라벨 파일이고요. 바운딩 박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P1에서 P4까지 포지션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라벨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죠. 어노테이션과 실제 클래스 라벨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변환 로직을 갖고 이제 변환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변환 로직은 욜로의 경우는 이제 그 중앙 포지션과 위드스 하이트가 메인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분류 작업을 했고요. 분류 작업 이후에 라벨 인덱스랑 해당 포지션에 대한 정교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상단 화면이 해당 파일이고요. 그 밑에 게 이제 저희가 훈련을 시킬 때 썼던 라벨링 파일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데이터 훈련을 하면서 나왔던 데이터에 대한 특성하고 모델 분석 평가 화면입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를 분류하면서 전체 라벨 클래스가 13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류를 한 결과 유의미한 데이터가 약 7개 정도밖에 없는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데이터가 없어서 실제 이제 저희가 디텍션 할 때도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가 리마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은 성능이 보였고요. 나머지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블랙박스 영상이 주였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 특성상 그 X와 Y 좌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자석에서 보게 될 화면이 주니까 좌표상에서 주로 이제 그 하이트를 보면 약 55% 수준의 데이터가 많이 몰려 있죠. 그 다음에 X축도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앞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X축의 중심점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X축은 이제 쭉 퍼져 있기 때문에 조금 낮긴 한데 지금 좀 진한 화면이 실제 데이터의 바운딩 박스가 있는 위치가 나타난 화면입니다.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는 위드스 하이트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약 5% 미만이죠. 바운딩 박스 크기가 되게 작은 겁니다. 작게 실제 객체를 잡기 때문에 실제 5% 미만의 데이터 사이즈가 대부분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은 저희가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때 훈련 과정과 밸리데이션 과정의 배치 과정 화면을 뜬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훈련 과정에서 바운딩 박스를 잡고 클래스 넘버링을 진행하는 화면과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이제 라벨링을 실제 그 라벨 텍스트와 매칭하는 과정, 실제 초반에 훈련했던 바운딩 박스와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바운딩 박스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표시를 하는 내용이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전체 훈련을 시킨 결과 화면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표현했고요. 제가 돌린 횟수는 배치 16에 포크 400 정도로 돌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훈련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제가 이제 이 돌리는 과정에서 F4가 400까지 나오는데도 여러 번 이제 과정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왜 400을 잡았느냐? 돌리다 보니까 400 정도 적당할 것으로 직접 판단했고, 그래서 400을 잡아서 진행했고요. 이것이 네, 이 부분, 네. 그래서 이제 책에 보시면은 이 설명이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줄 알고요. 네. 그래서 F4 400에 대해서 나타난 그래프고, 그 중간에 한 300 정도 될 때쯤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한 방에 끝내. 네. 잠시만요. 요거 전체적으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네. 이건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한번 다 꺼지고 이 상태로 한번 해보시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한 300, 한 30, 40 정도에서 갑자기 튀는 현상이 있긴 했지만 다시 안정화가 됐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MAP 쪽이 계속적으로 안정화되게 쭉 수렴하는 형상을 보였기 때문에 400까지 일단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정밀도는 약 86% 정도 나온 상태고요. 그다음 재현율은 68% 정도 나왔고, 그다음 MAP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 평균 재현율에 대해서 IOU가 50% 이상에 대해 전반적인 수치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MAP는 50%에서 95%까지 5%씩 끊어서 나온 평균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재현율을 따지면 약 75% 정도로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걸 나눴느냐? 그리고 스트레스 홀드가 뭐냐? 그거는 이제 IOU인데요. IOU는 뭐 CV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예측치와 실제 사진이 갖는 실제 바운딩 박스에 겹치는 부분이 전체 겹치는 부분의 레이셔가 어느 정도냐, 그걸 따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 교집합에 대해서 50% 이상이 되면 해당되는 MAP에 넣어서 계산이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F1 스코어입니다. F1 스코어는 실제 제가 정확도에 대해서 프레시전과 리폴에 대해서 이제 같이 혼합해서 계산을 해서 실제 조합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에 대한 수치를 나타내고요.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분포가 안 돼 있고 어떤 건 많고 어떤 건 적고 하기 때문에 실제 수치가 이제 균등하지 않고 들쑥날쑥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 수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화롭게 평균을 값을 내고자 해서 F1 스코어를 내어봤습니다. 그래서 F1 스코어를 보면 0.7589 정도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없는 부분은 되게 정확도가 떨어져요. 데이터가 좀 많은 건 정확도가 좀 높고, 그래서 전체적 평균을 하면 약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프레임당 시간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당 어느 정도 프레임이 나오느냐, 그에 대한 화면이고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서머리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GPU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검증을 통해서 돌려봤고요. 그래서 같은 모델, 같은 PC에서 돌렸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GPU 드라이버를 썼을 때, 연산을 했을 때는 여기 보시다시피 901 프레임에 44초 정도 걸리고요. CPU 연산만 했을 때는 49초 정도 걸려요. 그래서 크게 차이 없는데, 이제 이 결과만 봤을 때는 이제 GPU의 효과가 약 2프레임 정도 더 연산한다, 초당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썼던 모델 PC 사양은 아래 나와 있고요. 이렇게 지금 6기가 정도 수준의 GPU를 돌렸을 때 이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다음 개발 환경이고요. 뭐 다들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제가 쓸 수 있는 클라이언트 모듈은 다 썼고요. 비주얼 코드랑 파이참을 써서 했고, 그다음에 훈련 돌릴 때는 여러 가지 트라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쿨레이하고 주피터 노트북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론트 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초반에 플러터를 사용해서 개발했고,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플러터를 하다가 제가 일단 시간 타임 컨스트레인트 때문에 일단 다음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빨리 포기를 하고 전략적으로 포기를 하고 CS 모듈 빨리 급격하게 전환을 해서 Qt 디자인을 써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라이브러리는 파이터치, 쿠다, 사이클런 등등에서 전반적으로 CV에 필요한 이제 라이브러리를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1과 페이즈 2가 있어요. 제가 뒷페이지 먼저 설명드리고 앞페이지를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저희가 짰던 저희 서비스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티어 구조로 가져가기 원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배웠던 플러터를 이용해서 이제 웹 서비스를, 앱 서비스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위젯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벤트를 만들어서 백엔드에서 와스 서비스를 진행해서 이렇게 이제 모바일 장치나 웹에서 접속을 해서 실제 사용자가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들을 넣어서 그 백엔드에서 계산을 하고 계산 결과를 다시 모바일로 전달해서 뭐 영상을 보여주거나 이런 식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거를 원했지만 이제 중간에 하다가 너무 워크로드가 많이 들고 타임 컨스트레인트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 빠르게 전략을 수정해서 이제 CS 아키텍처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CS 폼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것들 데이터를 넣고 일단 화면까지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화면을 구현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초반에 이제 모델 웨이트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모델을 돌렸기 때문에 모델 웨이트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 주간에 했던 모델 웨이트가 있고 뭐 야간에 했던 웨이트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웨이트를 갖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나 포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정해서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학습량 시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사이즈를 정하고 이제 저희 백엔드 던져줍니다. 던져주면 그 계산 결과를 디텍트된 실제 인식이 된 라벨과 프레임 수를 리턴을 해주고 그 리턴된 값을 받아서 제가 원하는 거 전체를 다 볼 필요 없기 때문에 필요한 뭐 제가 오토바이를 보고 싶다 아니면 주변에 세단 지나가고 보고 싶다 아니면 통합버스 지나가고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좌측에 있는 이제 검색할 객체를 선택해서 나 요거 보여줘 라고 선택을 하면 다시 이제 백엔드에서 해당되는 스트리밍이라든지 이미지를 다시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신 화면 같이 이미지나 동영상을 이렇게 다시 플레이를 해주는 이런 형식의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금방 제가 설명드린 서비스에 대해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시연은 제 팀장이신 현수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팀 팀장 이현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서비스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시나요? 이제 저희 팀이 만든 먼저 서비스고요. 일단 UI는 모델 설정, 데이터셋 불러오기, 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서비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들이 하는 서비스라고 보이진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원래는 플러터를 이용해서
이제 고객 친화적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좀 급격하게 노선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좀 저희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어떤 앱들을 표현할 수 있는지 보여주자는 목적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델 설정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가중치 파일 선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트레인 시킨 특정 모델의 가중치를 적용을 시켜서 저희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데이타임, 나이타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저희가 직접 학습시킨 거를 약간 에포크만 다르게 해서 한 거지만 저희가 좀 여러 분야에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웨이트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서비스적으로는 뭐 블랙박스 혹은 뭐 경비, 무인 CCTV 그런 쪽 위주로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 가중치 파일을 잘만 선택한다면은 예를 들어 뭐 항공사진 촬영이라든지 그것만 학습시킨 웨이트를 가져간다든지, 혹은 뭐 다른 뭐 바닷속에서 뭐 어떤 지형 지물을 뭐 파악하는 이런 사진을 해서 따로 교육을 시켰다든지, 그러니까 좀 도메인에 좀 스페시픽한 그런 웨이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면은 가지고 있고, 저희가 디텍션을 하고 싶은 목적에 맞게 그 웨이트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떤 동영상이나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이거를 몇 바이 몇으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디텍션을 시킨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 먼저 사이즈가 뭐 되게 작게 되면은 사실 디텍션에서 이미지 사이즈가 작으면은 좋은 점은 이제 디텍션 속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빠르게 저희가 한번 뭐 돌려보고 빠르게 물체를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뭐 웹캠이나 뭐 CCTV를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제 성능이 중요하게 되는데, 프레임당 성능이 중요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는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약간 성능을 살짝 포기하더라도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서 그 프레임 속도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저희가 사고 후에 혹은 뭐 뭐 CCTV든지 아니면 블랙박스든지 사고 후에 그 영상을 입수해서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이 필요하다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를 높여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델을 불러오면은 욜로5에 그 데이타임을 학습시킨 모델이 들어왔고요. 이미지 사이즈는 그 욜로 V5 공식 홈페이지에서 많이 쓰는 이미지 사이즈는 416 픽셀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스 폴더를 불러와야 되는데, 제가 미리 데이터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를 열게 되면은 안에 이제 들어있는 이미지 파일이나 뭐 동영상들의 목록이 쭉 뜨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확장자가 PNG든 뭐 MP4든 AVI든 뭐 JPEG든 JPEG이든 다 상관없이 전부 다 서칭이 되고요. 웬만한 형식은 다 서치가 되고, 이제 그 중에서 골라서 데이터셋을 불러온 다음에 분석을 하겠다.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잡히지가 않았네요. 그 객체 안에서 탐지된 이제 오브젝트들이 뜨고, 그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게 어떤 프레임에 떴는지, 라벨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지의 경우인데 이제 영상에서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건너뛸 프레임 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후 분석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동영상이 보통 1초당 30프레임에서 60프레임 사이로 형성이 되는데, 그거를 사실 전부 다 디텍션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효율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프레임 한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 해봐야 그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성능을 높이는 목적으로 그 프레임 수를 건너뛸 수 있게 했고, 만약에 30프레임짜리 동영상에서 30프레임으로 건너뛰겠다 하면은 이제 1초당 한 번씩 디텍션을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금은 30프레임짜리,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30프레임짜리고 이제 30프레임 건너뛰기를 해서 분석을 해요.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1442개의 프레임이 있고 그거를 프레임 건너뛰기를 해서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그 안에서 이런 라벨들이 포착이 됐는데 이 동영상 안에서 그 포착된 라벨을 이제 탐색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몇 초에 어떤 프레임에 해당 라벨이 포착이 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총 포착된 객체들이 이렇게 뜨고 네, 이렇게 포착된 객체들을 이미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는 그 서비스를 목적으로 구현을 하게 됐지만 그게 약간 방향이 바뀌게 되면서 저희가 좀 확장성을 많이 노리고 만든 서비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설정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고 다시 PPT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이고 먼저 첫 주차는 이제 조를 편성하고 다 같이 기획을 하는 기간을 가졌고 그동안에 저희는 원래 처음부터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모인 팀이었기 때문에 그 해당 기술을 가지고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뭐 차량 블랙박스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모델 탐색도 동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M2D, TSSD, 뭐 욜로 V3, 4, 5, 뭐 페스탈 CNN 뭐 이런 것도 많이 탐색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욜로랑 좀 성능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페스탈 CNN이 선택을 됐었고 이제 V5랑 페스탈 CNN을 하루 차이를 두고 이제 둘 다 모델 트레이닝을 계속 시키고 성능 비교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정도 보통 이게 욜로 V5를 커스텀하는데 한 3일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게 저희가 GitHub의 울트라릭스 욜로 5라는 어떤 그런 레포지토리에서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게 코드가 상당히 의존성도 엄청나게 많고 네,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거를 환경 설정하는데 좀 많이 걸렸고 그 뒤로는 이제 플루터가 엎어지고 다시 개발을 하게 된 3일 동안 만든 결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일단 저희 회고와 결론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회고로는 저희 이제 만족하는 부분은 저희가 오브젝트 디텍션을 이제 학원에 와서 처음으로 학습을 하게 됐는데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운 것 같아서 좋았고 그러니까 어려웠던 점으로는 이제 일단 딥러닝을 배운 기간 자체가 사실은 깊이 알기에는 깊지 않은 시간이었어서 그쪽을 이제 저희 스스로 학습을 하고 진행을 시켜보고 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회의를 하게 돼서 이쪽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 데이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AI 허브에서 한 개의 데이터밖에 참조를 하지 않았는데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더 많은 웨이트들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욜로 V5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이제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서비스를 제안했고요. 그리고 이거의 결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장성을 좀 많이 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비즈니스 케이스 발굴이 좀 원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그, 저기 있어. 아니, 죄송합니다. 잠깐 그게 있었는데 예. 이건 아까 저희가 서브로 두었던 테스트 RCNN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이고 이거는 아마 나중에 그 율로 V 파일이랑 비슷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은 나눠준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맞나요? 여기 풀린다고 안 하셨어요? 아 아닌가요? 일단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저희도 테스트 RC는 똑같이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모델 셋업, 그리고 훈련과 검증까지 해서 결과를 낸 점이라는 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짧게 코멘트 남길게요. 일단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은 여긴 주제가 명확해요. 그리고 제가 2기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2년 전에 이 딥러닝에 저는 욜로 3를 가르쳤는데 여러분은 욜로 5를 구해가지고 그게 좋은 자세거든요. 5를 직접 논문이나 이런 거 나의 SCI나 이렇게 나오면 그걸 갖고 이제 2주 안에 만든다고 했잖아요. 모델링을 해가지고 시연하는 게 이제 그런 게 이제 대부분의 인공지능 모델링 회사가 하는 건데요. 그걸 강조를 했었고 제가 실제로 그런 대표가 말을 한 걸 봤었어요. 그래서 일단 주제가 너무 명확하고 이거는 특히 공공 데이터를 사용했고 거기다가 이제 공공성뿐만 아니라 사용성이 높은 실용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욜로5하고 페스트 RCN에서 성능 비교한 영상이 제가 원래 그래프 하는 것만 봤지 영상 비교하는 게 처음 봤거든요. 실제로 내가 심사를 한 6군데 봤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성능 비교를 아무래도 영상으로 했던 거 모델은 되게 훌륭하고요. 단 문제가 역시 하나만 데이터를 해서 그런지 재현율하고 F1 스코어가 좀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 상용화하기에는 좀 불편하다. 왜냐면 70%밖에 안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90% 이상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근데 뭐 절차나 이런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데이터만 확보되거나 아마 오그멘테이션 했어도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라벨링이 잘 안 될 테니까.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데이터가 하고 실제 기업에 들어가면 가능할 것 같다. 서비스 구현 측면에서도 좋았습니다. CS 프로그램 하는 것 자체가 단독적으로도 프로그래밍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걸 웹 서비스로 해야 혹시 대중 서비스로 만든다고 하면 웹 서비스가 반드시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뭐 리액트나 아니면 플러터까지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요. 그 성능 비교 부분에서만 감점 부분이 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